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김영진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에 걸쳐서 중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 중에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서 참기 힘들었던 적,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서 다음날 피곤했던 적,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적 말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50대 남성의 50%, 60대 60%, 그리고 80대가 되면 무려 85%가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즉 나이가 들면 거의 모든 남성이 겪게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오직 남성에만 있는 생殖기관으로 방광 바로 밑에 있습니다. 크기는 어떨까요? 정상적인 남성의 전립선은 이 호두 정도의 크기입니다.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기관이 남성의 생식기관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립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립선의 정중앙으로 요도가 통과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도넛 가운데 빨대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구조인데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가운데를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정원의 호스를 발로 밟으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면 소변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을 누를 수도 있고 요도를 찍어 눌러서 요도가 좁아지는, 그러면서 방광 출구가 막히고 폐색 증상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전립선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 약 30%에서 35%를 생산하고 정자의 운동 능력을 높이며 요로 감염의 예방 등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액체는 약 알칼리성으로 정자가 여성을 질내에 산성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자의 운동성을 높여주는 여러 효소와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왜 커지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화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전립선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존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활성형 남성 호르몬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활성형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립선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DHT가 전립선 세포에 작용을 하면 세포가 활발하게 증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립선이 커지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거세가 된 남성이나 선천적으로 DHT를 만들지 못하는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남성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본인도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후에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질환이며 50대 이전에도 가족력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전립선 비대증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복부 지방은 이런 여러 호르몬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전립선 비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부족이나 과도한 음주, 흡연 등도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자극 증상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극 증상의 첫 번째는 빈뇨인데요.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4회에서 6회 정도 소변을 보게 되는데 빈뇨가 있다면 8회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특히 낮 시간에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또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의나 영화 관람 중에 참기 어려워서 중간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야간뇨입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는 것을 말합니다. 젊을 때는 아침까지 푹 자는데 나이가 들면서 밤에 1번에서 2번, 심하면 3번에서 4번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세 번째는 급박뇨입니다. 절박뇨라고 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요의를 느끼는 증상입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항상 확인하게 되고 외출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폐색 증상입니다. 그 증상의 첫 번째는 세뇨인데요. 예전에는 시원하게 나오던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변기에 소변이 떨어지는 소리도 예전과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배뇨지연입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바로 소변이 나오지 않고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배에 힘을 주어야 겨우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잔뇨감입니다. 소변을 다 본 것 같은데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 실제로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병원에 오시면 다음과 같은 검사들을 시행합니다. 첫 번째는 문진과 신체 검사입니다.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과거 병력은 어떤지 자세히 여쭤봅니다. 두 번째는 엑스레이 촬영입니다. 신장, 요관, 방광, 전립선 내에 석회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PSA 검사입니다. PSA는 전립선 특이항원의 약자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측정합니다. 정상 수치는 4.0 이하지만 나이에 따라 정상 범위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PSA가 높다고 모두 암은 아니며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염에서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직장 수지 검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수지 검사를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직장 수지 검사는 전립선의 크기, 모양, 단단함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1분도 걸리지 않고 전립선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다음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전립선은 직장과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항문을 통하여 초음파 프로브를 삽입하여 전립선의 모양, 크기, 석회화 여부, 고름집, 또 압통 여부, 하이포에코익 노듈이라고 하는데 저반사 신호를 관찰합니다. 특히 전립선 말초대의 주변보다 검은색이나 어두운 회색의 결절이 보인다면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 후에 소변 검사와 요속 검사, 또 잔뇨 검사를 진행합니다. 요로 감염이나 혈뇨, 당뇨 등을 확인하는 건데요. 특수한 변기에 소변을 보면 소변의 속도, 양을 자동으로 측정합니다. 200cc 이상의 소변을 보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최대 요속이 15 이하면은 배뇨 장애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잔뇨 측정인데요. 소변을 본 직후에 초음파로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량을 측정합니다. 50cc 이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립선은 정상적인 모양은 이렇게 방광 아래쪽에 요도가 넓은 모양을 유지하면서 크기가 많이 크지 않은 보통 20g 이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크기라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진행되면 초기에는 전립선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또한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가 이제 수축하기 시작하고, 조금 더 커지면 요도가 좁아지면서 방광벽이 점차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말기에는 요도가 거의 막혀가지고 방광 배뇨력이 악화되고 소변이 방광 내에 고일 수가 있고 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발병 초기에는 전립선 크기가 서서히 증가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잔뇨감이나
야간 배뇨, 빈뇨 등의 증세가 서서히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중등도 단계에 이르면 방광벽이 두꺼워지면서 배뇨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급성요폐입니다. 급성요폐는 갑자기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응급 상황으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할 수 있고요. 즉시 응급실이나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서 도뇨관을 삽입해야 합니다. 한번 급성요폐가 발생하면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요로 감염입니다. 잔뇨가 많아지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데요. 반복적인 요로 감염은 신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광결석입니다. 소변이 정체하게 되면 방광 내에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심한 경우 방광의 압력이 요관을 통해서 신장까지 전달되어 수신증이 발생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말기에 이를수록 일반적인 약물 치료로는 호전되기 어렵고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할 수 있는데요. 다른 질환들도 그렇지만 전립선 비대증 역시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반드시 조기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립선이 무엇인지, 왜 커지는지,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의 남성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의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물 치료부터 수술적 치료,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리줌이라는 혁신적인 치료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크게 두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단점도 분명합니다. 성욕이 떨어지거나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면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리줌이라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치료법까지 자세히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리줌은 누구에게 적합할까요?